공부를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나중에 잘하게 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복습을 했어요. 그날 수업을 한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는 것보단 한 15분, 30분 정도를 본인들이 그날 했던 거를 다시 상기하는 거죠. 보면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쓰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자기네들이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그날 개념 공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 일단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가 다다 생각이 돼서, 근데 그게 매번 반복이 되니까 친구들이 선생님들하고 하면서 흐름이 생긴 거죠.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개념을 다루고 있고 이렇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뒤에 또 연습량으로서 해결하지만 그래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빠르게 따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잘해지는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니까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처지는 학생들, 부족한 학생들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뭐 한 주나 한 달이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있고 내신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끈들은 잡았지만 오늘 수학, 내일 영어, 또 그 다음 수학, 영어 이렇게 학원이 스케줄 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의 뭐 세밀하게 짜진 않지만 이 학습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메모 형식으로 아이들이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게, 그러니까 당장에 하루 이틀 살기도 바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긴 계획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학생들이 그 계획에 대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를 보고 한 달 뒤를 보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물론 하루 이틀의 계획만 보진 않았어요. 일주일, 한 달에 대한 큰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친구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를 너무 타이트하게 짜고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보단 그 이틀 동안에 내가 이거는 꼭 하자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의 계획으로 좀 세분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다 이틀 동안 짜는 걸 보고서 그게 꾸준히 되다 보니까 정말 부족 부분이 많이 채워지고 공부하는 힘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보였던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꼭 본인 이제 과정이라든가 과제했던 거를 갖다가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숙제를 하고서 끝이 아니고 그 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더라고요. 예전 숙제를 나눠서 짬짬이 급하게 했던 것을 학원 오기 전이라든가 뭐 몇 시간 전이라든가 이때 내가 어떻게 과제를 했지라고 해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과제를 했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덜 보고 온 부분을 좀 그 전에 보고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맞고 적게 하고보단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 조금 부족함 없이 했느냐 라고 하는 거를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까 그 능력치들이 조금씩 탄탄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과제가 더 수행률이 좀 높아진다든가 이런 것도 좋아지고 하니까 본인이 숙제를 했던 것들에 대한 마지막에 이제 점검받기 전에 정리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그 과정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동기부여는 일단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비슷했던 친구고 공부를 내려놨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공부를 하네? 아니면 또는 이 친구는 잘은 못하는데 꾸준히 해 라고 했던 친구인데 내가 어느 정도 내려놓은 순간에 이 친구가 앞에 나가는 걸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경쟁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그리고 뒤처진다라고 하는 거에 좀 공포감 이런 걸로 다시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로 시작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다시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해서 하는 것보단 그런 부분에서 시작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시기에 이제 도와줘서 다시 시작을 하고 진행이 되고 나아지고 했던 경험치가 있긴 한데,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아름답게 시작된 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아쉬움, 아니면 뒤처지기 싫음, 뭐 경쟁심, 뭐 심지어 시기심까지, 그래서 나도 이 정도까지 처지고 싶지 않아, 얘보다는 처지고 싶지 않아, 이런 데서 다시 시작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은 포기했던 학생들이 다시 시작하거나 약간 내려놨던 학생들이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친구 또는 선생님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러닝메이트가 되기 힘든 게 본인들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과외라든가 같이 하자라고 했더라도 본인이 급해서 나중에는 러닝메이트가 돼줄 수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된다고 했을 때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있게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까지 의존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단계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도와줄 수 있는 거 의존도라든가 이런 거는 있으면 학생들이 그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라든가 에너지가 좀 생기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혼자 할 수 있을 때는 혼자 할 수 있게, 그리고 본인이 연습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과정을 갖다 짚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한 거거든요. 끝까지 계속 하는 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되려 처음에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힘들게 해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도와줄 수는 있지만 선을 갖다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본인의 역량이 높아지면 선생님의 의존도가 줄어들고 이제는 선생님은 정말 서포터가 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기도 그걸 갖다가 접해보고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후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아마 다른 친구들하고 격차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항상 선생님이나 조력자들이 서포터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본인이 좀 힘내서 하게 된다면 힘들 때마다 도와주면 그 선을 갖다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좋거든요. 만만하게라도 올라가게 되면 좋은데 그러려면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가야 돼요. 대신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내려놨다가 아니면 포기했다 하는 친구들은 끝나는 그때까지 아니면 그 수능을 볼 때까지는 그 조력자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빠지게 되면 급격히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지 않을까.